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저널리즘 기반으로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데일리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9,948달러입니다. 그래도 뭐 8만 달러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당장의 가격은 8만 달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82,000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9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8만이 깨지면 다시 밀릴 수가 있으니까 8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8만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 어제 82,000을 살짝 넘었습니다. 82,000 거의 800까지 갔네요. 82,800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81,000달러에 조금 못 미칩니다. 왜 올랐느냐? 클래리티 법안이 사실상 민주공화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라는 분석이 제일 많았죠.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는데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는 주지 않되 사용할 때 use, 홀드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유즈할 경우에 리워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 축조 심의에 들어갈 것이다. 영어로는 마크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뉴스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사용할 때 리워드를 주면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리워드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금, 아무런 리워드 없는 현금,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되는 신용카드, 근데 리워드를 받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점점 수수료가 싸고 혜택이 많은 곳으로,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제도권 위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증권이 아니라 완벽하게 상품으로 취급돼서 규제가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활성화되고 결국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발행이 많이 돼서 유통이 되면 비트코인에 또 이롭죠. 심지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적격 업체는 달러 현금 계좌에 현금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어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면 100만 달러를 은행에 현금으로 꽂아 놓든지 아니면 90일 이내에 미국 단기 국채를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허용해 준다. 지니어스 법안을 좀 수정해야 되겠죠. 비트코인을 허용해 준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미국 역외에 있는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 돈이 막 들어오면 걔네들은 그 돈으로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업체는 달러 현금 아니면 90일 이내 국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역외에 있는 테더사는 비트코인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비트코인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들 리워드를 주니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보다 발행량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크립토 생태계 전체에 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고 리워드 부분이 정리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굿뉴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뉴스 중에서 매튜 시걸이라고 반에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를 예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너무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해서 일단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캐시 우드죠. 캐시 우드는 2030년 이라고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최근에 빅 아이디어가 최근에 인용이 돼서 다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사실 연초에 나온 보고서였죠. 그리고 톰리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도 100만 달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100만 달러는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거고요. 매튜 시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several years라고 이야기했는데 앵커의 집요한 공격에 half decade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said $1 million in Bitcoin, which is at 80K now? Yeah, I mean, it's going to take some number of years. How many years for that? Maybe half a decade, I think, is possible. 5 years? Yeah. When you look at the demographic trends and the
intentions of young investors to allocate to Bitcoin, it's going to be like the video game industry, where 30 years ago it was just kids playing video games. Now Elon Musk plays video games. People don't quit. They also don't quit Bitcoin. We now have the first central bank buying Bitcoin for its reserves. So this is a mega trend, but it's going to be very volatile along the way, and we're trying to smooth out some of that volatility. Okay, that's a big jump, but we'll see. 5 years' time, Matt. 자, 매튜 시걸이 뭐라고 했죠? 메가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물결입니다. 여기에서 메가 트렌드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메가 트렌드가 오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시겠습니까? 이 메가 트렌드를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뒤에도 오늘과 같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에 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매튜 시걸은 과거에 비디오 게임 애들이나 하는 거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하는 시대가 됐다. 일론 머스크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리 어답터, 파워 유저만 압니다. 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메가 트렌드가 되고 나면 누구나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막 채택률이 5%를 넘어섰기 때문에 1996년의 인터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996년에 인터넷을 몰랐습니다. 이메일도 안 썼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처음 기자가 됐던 1998년에 대부분의 기자들이 독수리 타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타자를 못 치던 데스크도 많았습니다. 독수리도 못해서 손으로 출력해온 원고지에 고쳐주면 그거를 밑에 있는 기자가 손으로 입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컴퓨터 못 쓰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메가 트렌드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매튜 시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죠. 그리고 걔네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스마트폰 네이티브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성세대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코드로 이루어진 가상의 자산도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체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폰지 사기야 라고 하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식의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잘 먹히고 있고 걔네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니치 자산에서 주류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5년 정도 후에는 100만 달러가 돼 있을 것이다. 5년이면 2031년입니다. 캐시 우드가 2030년 100만 달러, 매튜 시걸이 2031년 100만 달러, 매트 호건도 2030년쯤이면 100만 달러가 돼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한 2046년에 2100만 달러가 되려면 2030년에는 100만 달러를 통과해야지 2046년에 2100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2030년 전후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재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채택의 확대입니다. 인식의 변화이죠. 그래서 이게 메가 트렌드를 일반인들이 인식할 때가 되려면 보통 채택률이 한 20%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이게 메가 트렌드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15%까지는 얼리 어답터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채택률은 10%가 안 된다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얼리 어답터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얼리 어답터의 영역에 들어오고 메가 트렌드가 시작되기 전에 막 시작될 때에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비트코인 가격은 그런 인식의 변화, 채택의 확대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인식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의 변화, 채택의 확대의 결과가 가격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가격이기 때문에 다들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년 뒤에 100만 달러가 되면 지금 8만 2천이든 8만 1천이든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제가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매일 검색을 해보는데 스트래티지 뉴스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는 이데일리 뉴스인데 큰손 스트래티지 눈덩이 손실에 비트코인 안 판다 전략 포기,
눈덩이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7조 잃고 슬쩍 말 바꾼 비트코인 거물,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사는 대부분 잘못된 기사입니다. 요게 그나마 한국경제가 쓴 비트코인 안 판다던 스트래티지 매각 고려할 수 있어. 요게 객관적으로 제목을 뽑은 거죠. 나머지는 전부 엉터리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이런 기사를 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씁니다. 비트코인을 잘 알기가 쉽지 않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공부해야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트래티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기사를 쓰고 또 기사를 자극적으로 써야지 클릭 수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기자들에게 자극적인 기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계속해서 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미국 매체가 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가 1분기에 125억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18조 원의 손실을 냈는데 왜 actually bullish, 왜 회사는 화랑인가?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나?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분석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미실현 손실입니다. 장부상의 손실이고 지금은 비트코인 평단이 7만 5천이기 때문에 지금 8만 1천에서 스트래티지 5조 원, 한국 돈으로 5조 원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걸 보는 거죠. 기자들만 1분기 실적을 보고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언급됐습니다. 제가 미처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언급됐는데 그 내용이 왜 갑자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어제 좀 합리적인 정상적인 경영자로 보이기 위해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신앙처럼 떠받들고 절대 죽을 때까지 안 판다라고 단 한 개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어필하는 그런 제스처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면 미실현 손실 아니면 미실현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세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적당하게 해서 자기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회계 기준에 반영되는 실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조절을 하면, 매각을 조절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세금을 절세하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조건으로 회사의 이익이 될 경우 팔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그런 절세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일부 팔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금을 적게 낸 다음에 다시 왕창 더 산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이자 기사의 핵심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옵션을 제시했는데 유연함을 보인 거죠. 유연함을 보였는데 어떤 유연함이냐? 절세의 목적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체들은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일러가 전략적으로 유연함을 보이고 옵션을 추가한 것이고 그것은 절세일 목적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장부상으로는 1분기에 손실을 본 거지만 사실은 회사는 지금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매체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고 한국의 매체들은 손실이 눈덩이, 태도를 바꿨다는 등 18조 손실을 잘못 생각했다.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뉴스를 분석해서 또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체들은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상하게 기사를 안 쓴다. 백악관의 비트코인 관련된 중대 발표 내용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 그리고 닉 베기치 하원 의원의 아르마 법안,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 이것은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패트릭 위트, 미 백악관 크립토 정책 총괄하는 패트릭 위트의 발언 내용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백악관 발표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관계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추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패트릭 위트가 어떤 특정한 매체 기자에게 정보를 흘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 경로가 아니고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정확한 상황입니다. 패트릭 위트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 임박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애미에 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위트가 지금 데이비드 sak스가 임기 종료로 물러난 이후 백악관에서 크립토 정책을 총괄하면서 의회와 조율도 하고 또 업계하고도 조율을 하고 또 소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내놓을 전략 비축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미국의 2027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그리고 아르마 법안의 내용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라고 CSIS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관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관련 싱크탱크입니다. 제가 KBS 기자로 근무할 때 외교부 출입 기자를 한 적이 있어서 워싱턴 DC에 직접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상이 높고 사실상 미국의 준정부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SIS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대거 여기 와 있다가 또 여기 있다가 고위직으로 또 진출을 합니다. 사실상 고위직들의 인재 풀이자 반민 반관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놓는 보고서는 그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정책, 입법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걸 구조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적인 앵커가 됩니다. CSIS는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지적인 앵커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놓는 보고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입니다. 네빈 기리상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인도 출신인 것 같아요. 네빈 기리상카인데 CSIS의 경제안보기술 분과의 디파트먼트의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작년 2025년 12월 8일 날 쓴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Turning the AI Revolution into Dollar Domin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AI 혁명을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This is where compute dollar system must adv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트 달러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달러죠? 지금 페트로 달러입니다. 1974년에 미국이 사우디하고 여러 가지 협정을 맺어서 원유를 살 때, 중동에서 원유를 살 때는 반드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고 사우디는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주고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에게 안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페트로 달러 어그리먼트의 핵심 내용이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뭐 여러 개의 문서와 조약으로 얽혀 있어 갖고 단일한 조약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2024년에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국이 지금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 또 산유국은 중동만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도 있고 남미에도 산유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로서의 어떤 계약도 종료됐고 또 산유국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패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가 미국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군사 패권 못지않게 경제적 패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CSIS의 이 게빈 기리상카가 제안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막강한 AI 파워를 활용해서 페트로 달러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 달러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 AI 파워를 달러 시스템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백악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관련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싱크탱크의 이 논문이 나온 것은 백악관하고 의회하고 서로 간에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이런 보고서가 작년 12월 8일에 나왔고 올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방수권법에 비트코인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집어넣고 비트코인 액트, 지지부진한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이던 비트코인 액트를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으로 이름을 바꿔서 재발의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묶어갖고 백악관이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CSIS의 이 컴퓨터 달러 시스템,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칩이죠. GPU 칩이나 AI 서비스, AI 스택을 수출할 때 반드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중국이 지금 AI 스택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공급하려고 있는데 미국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값이 훨씬 싸고 스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완성품 형태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국이 파는 AI 패키지를 다 사가면 그 안에서 결제가 위안화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미국은 달러 패권이 더 급속하게 빠르게 붕괴가 된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AI 관련 스택을 자산화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강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의 표준만 만들 게 아니라 결제 시스템까지 AI하고 묶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SIS에 나온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의 표준, AI와 관련된 압도적 기술력을 결제 시스템하고 묶어야 되는데 그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묶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IS의 이 보고서의 내용과 최근에 미 국방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미 의회라든지 백악관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 컴퓨터 달러, 페트로 달러에서 컴퓨터 달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CSIS의 보고서는 그냥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미 백악관과 의회와 상당히 조율이 돼서 어떤 앵커링을 하고 이것을 미디어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 보고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백악관과 의회가 전혀 모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을 CSIS에서 덜컥 보고서로 내놓은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교감 하에서 CSIS는 자기 할 일을 한 거다라고 분석을 해본다면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할 내용에 이 CSIS에서 제안한 이 컴퓨터 달러 시스템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결제를 강제하면 과거에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못 사니까. 근데 석유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달러 기축통화의 영향력이죠. 힘이고 위상입니다.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칩이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 스택을 구매하는 결제 수단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못 박아버리면, 강제해버리면 모든 국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됩니다. 일정 부분. 안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하고 묶어갖고 중국의 CBDC와 묶어서 아주 싼 가격에 풀 패키지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너네가 개발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줄게. 이렇게 해서 위안화 결제와 묶어서 수출할 경우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달러의 도미넌스가 깨진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더 늦기 전에 이걸 묶어갖고 해야 된다는 게 이 CSIS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자, 그래서 이 기리상 카르의 논문은 AI 칩을 수출할 때 AI와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달러 결제, 근데 그냥 달러가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니어스 법안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더 많이 수요가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패트릭 위트가 백악관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했고 미국 국방부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비트코인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령관은 직접 노드를 운영하면서 미국이 국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준비금, 금이죠. 아메리카 리저브를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하자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세금 중립적 방법의 자금 조달을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을 팔아서 마련을 하고 그래서 그 채권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사주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AI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 제품을 미국에서 사갈 때는 반드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강제해서 수요를 창출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가 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 발표 내용을 지금 예상해 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CSIS,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CSIS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보고서를 쓴 네빈 기리상카는 미국 CSI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2024년에 여기 지금 이코노믹 시큐리티 앤 테크놀로지 디파트먼트의 수장으로 임명이 됐던 이 사람이 직접 썼고, 이 사람은 과거 상무부에서 장관 특별 보좌관 이런 걸로도 근무를 했고 국제기구에도 근무했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엘리트 공무원 풀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지금 CSIS에서 이 분과의 프레지던트 자격으로 아까 그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중요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컴퓨터 달러다, 그리고 AI 달러다, 이것이 페트로 달러 이후의 달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 달러와 AI 달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CSIS 보고서가 이 AI의 미국의 기술력, 파워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달러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수단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강제화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 그리고 최근의 백악관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